그리고 또 쟁점이 될 만한 혐의들이 굉장히 중대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어제는 굉장히 구체적인 수익액이 나왔는데 8억 1천만 원을 벌었고 공모자들과 6대 4로 나누기로 했다. 그걸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하는 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특검이 영장 청구를 할 때 거의 20쪽 분량인데 그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영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갖고 기소를 했을 경우에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금액 액수가 8억 1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부당이익 규모. 검찰이 예전에는 13억 9천만 원을 적었는데 이번에 이제 적게 적었는데 그거는 가볍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체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대신에 통정거래, 고가 매수, 물량 소진 이런 거를 4,700자리 이상 했다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액수를 산출하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저는 자신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증권사 직원과 과거에 했던 내용이 통화록이 지금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6대 4로 나눠서 그쪽에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쪽은 누구냐? 바로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그동안 나는 피해자라는 둥 몰랐다라는 둥 윤석열이 말했던 마치 뭐 내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했다는 주장 모두는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게 그냥 말이 쉽지 엄청난 중대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의혹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최은순 씨와 그리고 주가 조작범이라는 A 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월 초까지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 계좌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보도가 몇 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밝힌 이 김건희 주가 조작 시점과 교묘하게 겹칩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2010년 9월 1일 2,600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그 다음에 3월 2일에 6,340원으로 2배 이상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도 주가 조작을 했는데 김건희뿐만이 아니고 김건희 엄마 최은순도 지금 어떻게 이 주가 조작에 얼마나 연루돼서 더 많은 지금 검찰은 8억 1천만 원이라고 적시를 했지만 그거보다 더 이상의 김건희 패밀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활용해서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되고 그것도 지금 자본시장법에 시세 조정 금지 등 위반 을 적용해서 회피한 손실액 이것을 뭐 3배에서 6배까지 추징할 수 있다고 하고 벌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하고 5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뭐 중과 부과를 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다 샅샅이 찾아내서 네, 벌금을 다 매겨야 됩니다. 가족 사기단이네요. 가족 완전 네. 전체가 다. 근데 이게 수익을 6대 4로 나눈다. 그러니까 블랙펄에 40% 수익을 준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본인 입으로 본인을 지금 깜빵으로 차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계산을 했고 그러니까 단순히 방조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시세 조정 공모자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김건희 측이 주장한 거는 자기는 잘 몰랐다라는 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라는 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시세 조정 공모자라고 지금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저쪽에 6대 4니까 2억 7천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날 2억 7천만 원 수표를 실제로 인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김건희라던가 윤석열이 주장했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제가 왜 맨날 구속수사를 주장하는지 아시겠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근데 그 자신의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억 7천만 원을 언급도 하고 자기 손으로 수표를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2억 7천만 원을 뽑았다는 그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 2,700원도 아니고 2억 7,700원도 아니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거짓말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계좌 이체 안 했지?
2011년에는 계좌이체가 안 되는 때였나? 라고 언뜻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좌이체가 뭡니까? 이 사람 계좌에서 저 사람 계좌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가 정확히 남는데 그냥 수표로 인출했다라는 사실은 그때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 네. 이 돈이 계좌이체로 명확히 가면 나중에 들통이 너무 명확하게 날 게 뻔하니까 일단 출금을 하고 이것을 우회적으로 현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겠다라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출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넣어야 아, 네. 방금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이거 스모킹 건이에요. 스모킹 건입니다. 이거는 구속뿐만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 건이 맞아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서현시 앵커님 부모님한테 2천만 원 용돈 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만약 줬다면 평생 드리고 싶어요. 평생 기억나겠죠. 내가 2천만 원 줬어. 근데 당연하죠. 이게 2억 7천만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2억 7천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증권사 시간이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한 것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수표로 인출을 했다? 이걸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짓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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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수사. 네. 구속수사. 근데 어쨌든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분개해야 될 지점이 그런 다 똑같잖아요. 다 증거 인멸하고 은닉하고 지금 수표를 뽑아가지고 이 전달을 했던 이 과정들은 다 명확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이런 하나의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특검의 인력과 뭐 이런 시간들을 투여해서 이 죄인들의 죄를 우리가 밝혀내는데 지금 엄청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공천 개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구속영장의 굉장히 중요한 혐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명태균의 공짜 여론조사 58회. 예? 2억 7천만 원 규모라고 하는데 요게 횟수가 사실은 수십 차례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58차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는 곳은 없어요. 예. 더구나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공짜로 한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무슨 공공 여론조사 이런 거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공공의 목적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선거에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일단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이것은 2억 7,440만 원 상당이라고 구속영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딱 본 거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사실상 대가성으로 이걸 받았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경남 창원 이창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공천 됐고 그거를 명태균이 요청했다. 이게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건 진짜 빼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을 해야겠죠. 근데 김건희가 뭐라고요? 난 사업가였다. 상품이었던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다. 이게 나중엔 본인이 무슨 거짓말인지 기억을 못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원장님이 거짓말에 거짓말이 거듭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무슨 거짓말로 자기의 거짓말을 덮었는지도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 특검 출석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러다가 네. 나는 사업가인데 내가 지금 명태균에게 뭐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네. 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가 그렇네. 지금 누군지 나라면 그런 그림 안 샀을 그렇죠. 거예요. 뭐 이런 어디서 것도. 뭐 하는 건지 이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거짓말을 낳다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도 바로 까먹고 예. 제가 요거 거짓말이 왜 무섭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건 관련자들 유모 행전 전 행정관 등이 지금 코바나 컨테이너 사무실에 계속 출석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요? 출근을 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지금 김건희가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는데 사건 관련자들을 접촉을 할 수 있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사건 관련자들이 할 진술까지도 오염되거나 회유를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부메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 거짓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이 굉장히 불리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앵커님 눈이 왜 반짝반짝하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김건희가 구속이 되면 그 문고리 3인방의 진술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김건희의 구속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또 항상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늦었다. 뭐 이게 최선이었다고는 하나 뭐 지금으로까지도 그렇게 말 맞추고 증거 인멸하고 다 숨겨놓고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샤넬 구두 12켤레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지런히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너무 늦었다. 제가 계엄 이후에 길거리에 이렇게 들고 나갔던 판넬 중에 하나가 김건희 구속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이 구속되고 나니까 윤석열의 호위 무사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제대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구속 수사는 김건희 본인을 향한 수사에도 중요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문고리를 자청하면서 옆에 붙어있던 간신들이 나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진술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김건희 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라. 예. 구속영장에 요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명품 목걸이, 가방, 받은 날짜, 장소가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구체화된 거예요. 이것도. 영장이 발부될 때 추상적인 내용으로 하면은 발부되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혐의가 어느 정도는 입증이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품 선물 수수, 알선 수지와 혐의와 관련해서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가 2022년 4월 7일 와. 경기도 가평군 서라면에 있는 찻집 한원집에서 건진법사 전성배를 만나서 김건희에게 전해달라며 800만 원대 샤넬백 천수삼 농축자를 전달했다라고 적었고 한원집은 통일교가 운영한다. 그리고 그해 7월 5일 모 호텔 1층에서 이 윤모 씨가 1,200만 원대 샤넬백 농축자 전달했다. 그다음에 7월 29일 서울 모 호텔에서 와 식당 이름까지 나옵니다. 엄청 구체적이네요. 네, 제가 이제 식당이 피해볼까봐 이름은 얘기했지만 중식당에서 6,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김건희에게 전해달라며 전달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검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영장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엄청 구체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가방이랑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도 뭐 전달자, 동행자 진술 그리고 뭐 이동 출입 기록, 뭐 결제 송장 보험 이런 것들을 간접 증거를 사수로 만들면 유죄 인정이 가능한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도 아니 근데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한원집이라는 거 네.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엄청 고급스러운 한옥에 막 2층 그 되게 높은 곳에 이렇게 그래요? 보이는 아주 좋은 곳이더라고요. 내부 인테리어도 궁전 같이 이렇게 꾸며놨던데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그럼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약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구매 영수증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김건희와 신발의 연관성을 밝히는 260mm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샤넬백을 받은 것은 명품 매장 가서 영수증까지 확인하고 뭐 그 신발까지 확보하고 이런 특검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밝히지 않은 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영장에 적힌 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재판을 대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특감이 구속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었을까?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도 대비를 할 건데 그래서 영장에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굉장히 확보했다라는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모 재판부를 이제 취재할 경우가 있었는데 이 알선 수재와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구체성입니다. 서로 간의 진술이 엇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쇼핑백에다가 얼마짜리로 몇 묶음을 넣어서 몇 억을 줬어요라고 누가 진술하잖아요. 그럼 요즘은 그 쇼핑백을 사다가 돈을 넣어봅니다. 이 쇼핑백이 찢어지나 안 찢어지나. 예, 그 정도로 아마 검찰이 아마 이거를 굉장히 촘촘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직접 김건희가 얘기한 건 아닌데 건진법사 폰에서 김건희가 엄청 좋아하더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 목걸이의 다이아 크기를 보고 좋아했다 내지는 김건희가 직접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천수삼
그거 관련해서도 너무 엄청 좋아 흡족해하는 보이더라.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아니 근데 아까 우리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에서도 본인의 음성 파일이 나왔는데도 그리고 본인 손으로 2억 7천만 원을 수표를 인출을 했는데도 그 사실을 증거를 내밀었는데 본인이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때 주가 조작 그 파일은 굉장히 옛날이라고 쳐도 지금 천수산 받은 거 목걸이 아유 다이아가 커서 좋아했다라고 말한 것들은 굉장히 최근인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인 것을 왜 본인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변에서도 김건희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말렸는데 본인만 자신 있다. 나는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뭐 가만둬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김건희가 도와주는 거죠. 사실 특검을. 네, 네. 스모킹건이 될 것 같다.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가 심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장판사 이 정재욱 판사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답니다. 발부될까 안 될까 이런 건 생각도 하기 싫고요. 사실은 통일교 관련해서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통일교 이권 사업을 봐달라라는 의혹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 제기되는 또 다른 것은 정당의 일에 관련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권성동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일단 구속이 돼야 여러 가지 이 특정 종교를 통해서 국가 사업에 개입할 때는 의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서 만연하던 이 잘못된 대가를 받고 뭔가 종교가 개입하거나 공천 과정에 개입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의혹도 같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네. 김건희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의 부부가 네. 둘 다 깜빵에 있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 건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11일 오전에 이제 정재욱 부장판사가 심리를 벌입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가 마지막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은 사법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렀는데 특검 수사를 피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법부가 본인을 좀 봐주기 할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 증거 인멸하고 이렇게 해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의 정의를 믿고 싶습니다. 네.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릴 될까요? 정재욱 부장판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영장이 발부될까 말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재욱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재판부가 요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건희 구속이라는 것이 개헌뿐만 아니라 온갖 의혹에 다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큰 측면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좀 감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특검이 이 16가지 김건희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김건희를 불러놓고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구속영장을 치기 위한 그런 질문들만 빼곡하게 100쪽을 채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재판부에 좀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게 너무 너무 많아요. 많죠. 네. 16개 플러스 알파입니다.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명품수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김예성은 어떻게 할 거야? 김예성 14게이트, 그 IMS 그거 있잖아요. 네. 모빌리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많은 혐의들. 그죠? 그 법꾸라지와 법꾸라지의 부인도 이번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철퇴를 내려주셔야 된다. 이 휴대전화 포맷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압수수색할 때 방해하고 거짓말하고 여론 프레임 하라는 거 이러는 거 법원에서 정말 일단 재판에 가기 전에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면서 수사에 방해하면 구속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시대의 악녀가
대통령의 부인으로 노릇을 했다는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막 부글부글한데 좀 빠르게 이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돼서 처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구름바다님께서 말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삼계탕 한 사발이 먹으면서 말복이군요. 딱 하나만 더 얘기를 예, 그럼요,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자, 김건희가 병원에 휠체어 타고 뭐 입원하고 휴한 적 있잖아요. 근데 네. 또 아프다고 병원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도주예요, 사실상. 그래서 도주의 우려도 구속의 이유 하나로 영장 청구서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점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재욱 부장판사님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브로커 뉴스토마토 구독하실 것 같아요. 네. 부장판사께서. 예, 알겠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님 고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창현의 창이 방송되고요.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